비 오는 황량한 도로에서 한 여성 임원의 고급 승용차가 멈추며 그녀의 권위적인 일상이 끊어진다. 절망에 휩싸여 그녀는 정비공에게 특별한 도전을 던진다. 엔진을 고치면 내가 네 딸을 키워줄게. 말이 끝난 뒤에 침묵은 5살 아이가 깬다. 아이는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듯 미소 짓는다. 그 순간부터 단순한 고장 난 밤은 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약속으로 변한다. 비가 쏟아지는 10월의 밤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 타워 꼭대기층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친 김민지는 급하게 차에 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비즈니스 감각으로 유명했고 이사회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동네 베이커리를 수십억 원대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인물로 존경받았다. 오늘 밤 그녀는 부산에서 열리는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제대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리던 중 갑자기 그녀의 고급 세단이 경고음과 함께 멈춰 섰다. 전조등은 앞을 가로막는 빗줄기만 비추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김민지는 즉시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지만 폭우로 인해 모든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었다.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2시간이라고요? 당장 내일 아침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2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때 김민지는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발견했다. 시골길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정비소처럼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비싼 하이힐과 정장 차림으로 빗속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 불편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우산을 꺼내들고 빗속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박지호 자동차 정비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단정하게 정리된 작업장과 오래된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침착한 눈빛, 굳건한 손길, 그리고 직설적인 말투를 가진 정비사가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김민지를 보자 놀란 듯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런 날씨에 어쩐 일이십니까? 많이 젖으셨네요. 김민지는 상황을 설명했고 박지호는 즉시 그녀의 차를 살펴보기 위해 빗속으로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엔진 컨트롤 유닛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수리가 아니에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는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김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수백억을 움직이는 단 한 통의 전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메탈릭 카드를 지갑에서 꺼내 들고 그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안했다. 오늘 밤 중으로 고쳐주시면 얼마든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미팅이에요. 박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돈이 시간을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수리에는요. 절박함이 극에 달한 순간 김민지는 거의 도전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엔진만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 딸을 키워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정비소 안에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박지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그 이상한 약속에 이끌리듯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컬러풀한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방문객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그 순간 김민지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운명적으로 느껴졌다. 박지호는 딸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수빈아, 이분은 차가 고장나서 오신 손님이야. 아빠가 고쳐드릴 거니까 너는 이제 자러 가자. 수빈이라 불린 소녀는 김민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줌마, 비 많이 맞았어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그 순수한 제안에 김민지는 당황했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친절함이 그녀의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수빈아, 손님을 귀찮게 하면 안 돼. 박지호가 말했다. 괜찮아요. 김민지가 말했다. 근처에 묵을 만한 곳이 있나요? 이 동네에는 모텔 하나 있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하지만 이 비에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박지호가 제안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빈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엔진만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 딸을 키워드릴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약속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민지는 박지호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그는 서울의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아내가 수빈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난 후 고향인 이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차를 고치며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실례했어요. 김민지가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말했다. 내일 미팅이 너무 중요해서. 박지호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차를 살펴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 김민지는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펴고 회사에 긴급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제안서를 첨부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만난 박지호와 그의 딸 수빈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의 단순하지만 따뜻한 삶이 그녀의 복잡하고 차가운 세계와는 너무 달랐다. 그리고 그녀가 한 약속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엔진만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 딸을 키워드릴게요. 그 순간 김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성공과 성취를 추구해왔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그토록 노력해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없었다. 오직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들 뿐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민지는 오늘 처음 느낀 이 이상한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공허함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정비소로 향했다. 비는 그쳤고 아침 햇살이 젖은 길을 비추고 있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박지호가 이미 그녀의 차 아래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빈이는 작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수빈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김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수빈아. 뭘 그리고 있니? 우리 가족이요. 아빠랑 저랑 그리고 아줌마도요. 김민지는 수빈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 명의 인물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에서 자신으로 보이는 인물은 유독 크게 그려져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줌마는 예쁘고 멋져요. 그래서 크게 그렸어요. 수빈이가 순수한 미소와 함께 설명했다. 그 순간 박지호가 작업장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다행히 부품이 있어서 교체했습니다. 엔진 컨트롤 유닛이 습기 때문에 손상됐더군요. 이제 문제없이 운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박지호는 잠시 계산을 한 후 금액을 말했다. 김민지는 그가 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건넸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박지호가 거절하려 했다. 받아주세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돕고 싶어요. 수빈이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줌마, 정말 가야 해요.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김민지는 수빈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지연된 미팅을 다시 잡아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정비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수빈아. 아줌마는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언제 또 올 거예요? 수빈이가 물었다. 그 질문에 김민지는 망설였다. 사실 이곳에 다시 올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가 한 약속이 마음에 걸렸다. 수빈아, 아줌마를 귀찮게 하면 안 돼. 박지호가 딸을 타일렀다. 괜찮아요, 바스. 김민지가 말했다. 사실 제가 어제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박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말실수였을 뿐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김민지는 진지했다. 아니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박지호에게 건넸다. 저는 김민지입니다. BC그룹의 CEO예요. 수빈이의 교육비나 다른 필요한 것들을 제가 지원하고 싶어요. 박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BC그룹은 국내 최대 제과 기업 중 하나로 그녀가 그런 큰 회사의 CEO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박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돈이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수빈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의 말에 김민지는 당황했다. 그녀는 언제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녀가 진심으로 물었다. 박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돕고 싶으시다면 수빈이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 아이는 여성 역할 모델이 필요해요. 가끔 들러서 같이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김민지는 그의 제안을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바쁜 CEO였고 정기적으로 이 작은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가 한 약속과 수빈이의 순수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알겠어요. 주말마다 오겠습니다. 그녀가 결심했다. 수빈이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요? 야호, 아줌마가 올 거래, 아빠. 박지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김민지가 대답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자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했다.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고 평화로웠다. 서울에 도착한 김민지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비서 정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사장님, 어제 부산 미팅을 놓치셨다고요? 최승현 부사장님이 계속 찾으셨어요. 김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최승현은 이사회에서 그녀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었어. 미팅은 다시 잡았나? 네, 다음 주 월요일로요. 하지만 초에 부사장님이 이미 자신의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민지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최승현은 항상 한 발 앞서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즉시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수빈이의 그림과 박지호의 진실된 눈빛이 맴돌았다. 금요일 저녁, 김민지는 약속대로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수빈이를 위한 선물들로 가득 찬 백을 준비했다. 책, 인형, 그리고 예쁜 드레스까지. 정비소에 도착하자 수빈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달려나왔다. 아줌마, 정말 왔네요. 김민지는 수빈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약속했잖아, 그렇지? 박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김민지가 정말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셨나요? 저녁 준비했어요. 그가 말했다.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김민지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식사를 하는 것이 낯설었다. 그녀의 일상에서 식사는 대부분 비즈니스 미팅이나 혼자 허겁지겁 먹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왜 결혼 안 했어요? 수빈이가 갑자기 물었다. 김민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줌마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 외롭지 않아요? 수빈이가 다시 물었다. 그 질문에 김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지금까지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 하지만 수빈이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가끔 그럴 때도 있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우리랑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수빈이가 천진난만하게 제안했다. 박지호는 딸의 말에 당황하며 서둘러 화제를 바꿨다. 수빈아, 아줌마한테 네가 만든 종이접기 보여드릴래? 그날 밤 김민지는 근처 모텔에 묵기로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마을에서의 단순한 저녁 식사가 서울에서의 화려한 파티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그녀는 수빈이와 함께 마을을 구경했다. 그들은 공원에서 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책을 읽었다. 김민지는 오랜만에 일과 회사에 대한 생각 없이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 오후 떠날 시간이 되었다. 수빈이는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또 올 거죠?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도 올게. 약속할게. 박지호는 그녀를 차까지 배웅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빈이가 많이 좋아하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김민지가 진심으로 말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김민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항상 일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 주말마다 작은 마을로 향하는 이 여행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를 정유진이 급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사장님, 최승현 부사장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예요. 김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안건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사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승현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분명 그녀의 부재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알았어, 내일 준비해.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내일의 이사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수빈이의 웃는 얼굴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가 한 약속. 엔진만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 딸을 키워드릴게요. 이제 그 약속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사회는 김민지의 예상대로 험난했다. 최승현은 그녀의 최근 부재를 지적하며 회사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김민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 김 사장님의 잦은 부재로 인해 중요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경영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최승현이 말했다. 김민지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최근의 실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하며 이사회를 설득했다. 결국 그녀는 최승현의 시도를 저지했지만 이사회의 불안한 시선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작은 마을의 정비소에 가 있었다. 주말이 되자 김민지는 약속대로 다시 그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선물뿐만 아니라 수빈이의 학업을 돕기 위한 교육 자료들도 가져갔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수빈이가 기쁨에 찬 얼굴로 달려나왔다. 아줌마, 기다렸어요. 김민지는 수빈이를 안아주며 웃었다.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환영이 서울에서의 모든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박지호는 작업 중이었지만 그녀를 보자 작업을 멈추고 인사했다. 또 오셨네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약속은 지켜야죠. 김민지가 대답했다. 그날 오후 김민지는 수빈이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아이는 똑똑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김민지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방식으로 수빈이를 가르쳤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효과적인 교사였고 그녀는 그 방법을 수빈이에게 적용했다. 수빈아, 틀렸어. 다시 해봐. 김민지가 엄격하게 말했다.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모습을 본 박지호가 개입했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수빈이는 아직 어려요. 김민지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대했다. 하지만 수빈이는 아직 5살 아이일 뿐이었다. 미안해, 수빈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 천천히 해보자. 그 후 김민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을 조정했다. 그녀는 수빈이가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게임과 이야기를 활용했다. 아이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고 학습에 더 흥미를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그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박지호가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는 김민지가 오랫동안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보다 이 소박한 식사가 더 마음에 들었다. 아줌마는 요리 못해요? 수빈이가 물었다. 김민지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아줌마는 요리를 잘 못해. 항상 밖에서 사 먹거나 가정부가 해주는 걸 먹었거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빈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계란말이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부엌에 섰다. 김민지는 CEO로서 수많은 직원들을 지휘했지만 이제 5살 아이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고 비록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 맛은 특별했다. 맛있어요. 수빈이가 기쁘게 외쳤다. 네가 잘 가르쳐줬기 때문이야. 김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동화책을 읽었다. 수빈이는 김민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에 푹 빠졌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는 졸린 눈으로 물었다. 아줌마,
내일도 있다가 갈 거예요? 김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서울에서는 중요한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래, 내일도 있다가 갈게. 수빈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김민지는 조용히 아이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박지호가 커피를 2잔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수빈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박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김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엄격했고 항상 성공만을 강조했다. 사랑보다는 성취가 중요했던 가정에서 그녀는 자라났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것만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녀가 말했다. 박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저는 다르게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항상 사랑이 넘쳤죠. 그래서 수빈이에게도 같은 환경을 주고 싶었어요. 김민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돈과 권력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마을 축제에 참가했다. 김민지는 오랜만에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빈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들은 함께 떡볶이를 먹고 민속 게임을 즐기고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축제 중에 마을 사람들이 박지회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차를 무료로 고쳐주고 도구를 빌려주고 조언을 해주며 이 작은 마을의 신뢰를 지켜왔다. 박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 배달 트럭이 벌써 망가졌을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한 노인이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박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김민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배신과 경쟁이 일상이었다. 감사와 신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고 진정한 관계를 중요시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황급히 흩어졌지만 김민지, 박지호, 그리고 수빈이는 작은 천막 아래로 피했다. 그들은 비를 피해 서 있었지만 수빈이는 오히려 즐거워했다. 비 맞으러 가요, 수빈이가 제안했다. 박지호는 말렸지만 김민지는 수빈이의 손을 잡았다. 한번 해볼까? 그들은 함께 비를 맞으며 웃고 뛰었다. 김민지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비를 맞으며 뛰어놀았다. 그녀의 비싼 옷은 젖었고 완벽한 헤어스타일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 순간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모두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김민지는 박지호가 빌려준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전 아내의 옷이었다. 평소 그녀가 입는 디자이너 의상과는 너무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김민지가 아쉬움을 담아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수빈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약속할게.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2주 전만 해도 그녀에게 주말은 일을 더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사교 모임을 갖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수빈이와 박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김민지는 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내일의 중요한 미팅을 준비해야 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그녀만이 불을 밝히고 일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빈이였다. 아줌마, 잘 도착했어요. 아빠가 안부 전하래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잘 도착했어. 지금 사무실이야. 이렇게 늦게요. 아줌마, 너무 일하지 마세요. 아빠가 항상 건강이 최고라고 해요. 김민지는 수빈이의 걱정에 감동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그녀의 지위나 돈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고마워, 수빈아. 걱정해줘서. 이제 곧 집에 갈게. 너도 이제 자렴. 전화를 끊고 김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마을에 평화로운 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그녀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성공과 권력의 세계, 다른 하나는 최근에 발견한 단순함과 진정성의 세계,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후제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민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수빈이는 웃고 있었고 박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김민지의 이중생활은 일상이 되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냉혹한 CEO로 일했고 주말에는 작은 마을에서 수빈이의 아줌마가 되었다. 그녀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최승현이 계속해서 그녀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김민지의 주말 행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그녀의 리더십에 의문을 던졌다. 김 사장님은 요즘 매주 금요일 오후면 어디론가 사라지십니다. 회사가 중요한 시기에 이런 행동이 적절한지 묻고 싶군요. 최승현이 한 이사회 멤버에게 말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김민지는 점점 더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전과 달리 그녀는 이제 회사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김민지는 평소처럼 마을로 향했다. 이번에는 수빈이의 생일 선물로 특별한 책과 작은 천체 망원경을 준비했다. 수빈이가 별에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아이에게 우주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싶었다.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김민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수빈이가 달려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낯선 여성을 발견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수빈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박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다. 하여서 오세요. 박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연희, 수빈이의 어머니예요. 김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수빈이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가족을 떠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이연희가 조용히 인사했다. 그녀의 눈은 전에는 없었던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빛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수빈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수빈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 수빈이가 마침내 그녀에게 달려왔다. 왔구나. 김민지는 수빈이를 안아주었지만 상황이 너무 어색했다. 그녀는 이연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빈이와 닮았다. 같은 눈, 같은 미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방해가 된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김민지가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지호가 서둘러 말했다. 연희 씨도 곧 가야 해요. 그냥 수빈이를 만나러 잠시 들른 거예요. 이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수빈아, 다음에 또 볼게. 그녀는 수빈이에게 키스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김민지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수빈이에게 당신 같은 분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이연희가 떠난 후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빈이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박지호는 불안해 보였다. 언제 돌아왔어요? 김민지가 마침내 물었다. 어제요. 박지호가 대답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후회한다고 했어요. 김민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수빈이와 박지호에게 애착이 생겼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수빈이의 진짜 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녀의 자리는 어디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연희는 정말로 변했다고 해요. 술을 끊었고 안정된 직장도 있대요. 수빈이를 위해 돌아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딸의 어머니와 가족을 다시 완성하고 싶은 희망과 다시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수빈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저는 엄마랑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랑 아줌마랑 살고 싶어요. 박지호는 당황했다. 수빈아,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김 사장님은 서울에 살고 계셔.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김민지에게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꼭 붙잡았다. 아줌마가 엔진 고치면 저를 키워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에 김민지와 박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김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유진이었다.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최승현 부사장이 해외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김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오랫동안 일구어온 회사가 위험에 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빈이가 그녀를 필요로 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박지회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가셔야죠. 박지호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회사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비쳤다. 그는 김민지가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빈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지 마세요, 아줌마. 제발. 김민지는 수빈이를 안아주었다. 수빈아, 지금은 가야 해. 하지만 곧 돌아올게. 약속할게. 서울로 돌아가는 길, 김민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감정적이 된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항상 이성적이고 냉철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즉시 회사로 향했다. 최승현은 이미 해외 투자자들과 회의 중이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가 상황을 장악했다. 그녀의 강인한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은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최승현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이겼군요, 김 사장님. 최승현이 회의가 끝난 후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사회는 이미 당신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있어요. 특히 당신이 매주 주말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요. 김민지는 그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았다. 내 개인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최 부사장, 회사 성과만 좋다면 문제 없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 성과가 좋지 않아요. 당신의 주의가 분산되고 있다는 증거죠. 김민지는 그의 말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최근 회사보다 수빈이와 박지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지회에게 전화했다. 수빈이가 어떤지 물었다. 열이 났어요, 미코리. 박지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김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수빈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회사가 더 중요할 거예요. 박지호가 말했다. 수빈이가 더 중요해요. 김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즉시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수빈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뜨거웠다. 아줌마, 수빈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여기 있어, 수빈아. 김민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돌아왔어요. 수빈이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줌마가 더 좋아요. 아줌마가 제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김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빈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수빈아.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연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김민지를 보고 놀란 듯했다. 여기 계셨군요. 수빈이가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수빈이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다른 종류였다. 이연희는 수빈이를 낳은 어머니였고 김민지는 수빈이가 선택한 어머니였다.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연희가 제안했다. 그들은 거실로 나왔다. 박지호는 수빈이를 지키기 위해 방에 남았다. 수빈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가 말했다. 지호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수빈이와 지호 씨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김민지가 대답했다.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죠. 이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떠난 이유를 아시나요?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수빈이가 태어난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죠. 결국 지호와 수빈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떠났어요. 이연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새 직장을 구하고 마침내 돌아올 용기를 냈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여기 있었군요. 김민지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네, 수빈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요. 지호도 마찬가지고요. 이연희가 말했다. 저는 그들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딸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김민지는 이연희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변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수빈이의 행복을 원해요. 김민지가 말했다. 중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박지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중단되었다. 수빈이 열이 더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세 사람은 즉시 수빈이를 데리고 지역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수빈이를 검사한 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진단했다. 수빈이는 입원해야 했다. 병원 복도에서 3명의 어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수빈이를 걱정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때 김민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정유진이었다. 사장님,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예요. 의제는 사장님의 해임입니다. 김민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일구어온 회사가 이제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려 하고 있었다. 최승현이 마침내 이사회를 설득한 것이다. 내일의 회의는 그녀의 CEO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무슨 일이에요? 박지호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회사 일이에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김민지가 대답했다. 가셔야겠네요. 박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와 함께 슬픔이 묻어 있었다. 김민지는 망설였다. 서울로 돌아가 자신의 경력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여기 남아 수빈이를 돌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 결정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수빈이가 깨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마 아줌마를 찾을 거예요. 이연희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듯했다. 수빈이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떠난 동안 당신이 그 애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으니까요. 김민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수빈이에게 약속했다. 엔진만 고치면 내가 너를 키워줄게. 그것은 순간적인 말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심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수빈이를 사랑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박지호에 대한 감정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지금은 갈 수 없어요. 김민지가 마침내 결정했다. 수빈이가 깨어날 때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박지호와 이연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의 회사가, 박지호가 말했다.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김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정유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 하지만 사장님, 이건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정유진이 걱정스럽게 외쳤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해. 내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결정은 이사회에 맡기겠다고. 전화를 끊은 김민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자신의 제국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갔다. 박지호와 이연희는 잠시 카페테리아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김민지는 수빈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수빈아, 아줌마가 여기 있어. 빨리 나아야 해. 알았지? 그녀는 잠든 아이에게 속삭였다. 수빈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아줌마, 수빈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응, 여기 있어. 김민지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가지 않았구나. 수빈이가 미소 지었다. 약속했잖아. 네가 나아질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수빈이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김민지는 의사를 불러 수빈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열이 내려가고 있었다. 박지호와 이연희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빈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3명의 어른들은 아이의 병실에 함께 앉았다. 그들은 어색했지만 모두 수빈이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는 이사회가 김민지의 해임을 결정했다. 정유진은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유감스럽게도 이사회가 당신을 해임했습니다. 최승현 부사장이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어요.
김민지는 침착하게 소식을 받아들였다. 예상된 결과였어. 걱정 마, 유진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그토록 열심히 일구어온 회사인데.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때로는 잃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야. 김민지가 대답했다. 그녀는 병실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을 바라보았다. 회사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김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경력, 권력, 그리고 수십억 원의 자산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생각은 수빈이의 목소리에 중단되었다. 아줌마, 학교 갈 수 있어요? 수빈이가 물었다. 그녀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고 의사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완전히 나아야 해. 김민지가 대답했다. 아줌마는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수빈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김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럴 수도 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수빈이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야호,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그때 박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김민지에게 한 잔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박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나무 잎들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다. 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김민지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박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어떻게? 제가 어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수빈이를 위해 남기로 선택했죠. 박지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그런 희생을 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김민지가 미소 지었다.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게 무엇인가요? 박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의 진실함, 딸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가족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진정한 관계, 진실된 감정, 그리고 매일 아침 기쁘게 눈을 뜨는 이유. 박지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저는 김민지가 말을 이었다. 이곳에 남고 싶어요. 제가 수빈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물론 이연희 씨가 수빈이의 어머니이고 저는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박지호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너무 다를 텐데. 김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는 BC그룹의 지방사업부를 인수할 생각이에요. 제 퇴직금으로 충분할 거예요. 이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박지호는 놀랐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과 수빈이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그들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수빈이는 좋아할 거예요. 박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연희가 수빈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지와 박지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연희가 말했다. 수빈이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수빈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저는 수빈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로서 제 역할을 할 거고 김 사장님은 수빈이의 또 다른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빈이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김민지는 감동했다. 이연희의 제안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수빈이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김민지가 물었다. 물론이죠. 이연희가 대답했다. 저는 수빈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당신이 그 애에게 참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수빈이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새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저는 엄마가 둘이에요.
그리고 아빠까지 야호. 그들은 모두 웃었다. 김민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서울에서 누렸던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수빈이가 퇴원한 날 그들은 함께 정비소로 돌아왔다. 이연희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 살기로 했고 김민지는 당분간 마을의 모텔에 머물기로 했다. 그녀는 BC그룹의 지방사업부 인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어느 저녁 김민지가 수빈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나서 아이가 잠든 후 거실로 나오자 박지호가 커피를 건넸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첫 만남부터 항상 커피를 함께 마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당신이 내린 커피는 항상 맛있어요. 김민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김민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를 팔고 개인 소지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박지호가 물었다. 그토록 성공한 경력을 뒤로 하고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사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김민지는 자신의 마음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지호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김민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최승현이었다. 역시 여기 계시는군요, 김 사장님. 아니, 이제는 전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최승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어떻게 여기를? 김민지가 당황해서 물었다. 당신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 당신이 BC그룹의 지방사업부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요. 최승현이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용건이죠? 박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최승현은 박지호를 무시하고 김민지를 바라보았다. 이사회에 보고할 게 있어서요. 우리의 전 CEO가 어떤 시골 정비공과 그의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최승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정비소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차가운 미소와 비웃는 듯한 태도는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초회 부사장님,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민지가 침착하게 대응했다.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단지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라면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최승현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박하지만 정돈된 공간, 수빈이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 잔들이 놓여 있었다. 정말 놀랍군요.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이런 곳에서 살기로 했다니 김 사장님이 그토록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죠. 김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제 문제입니다. 이제 BC그룹의 CEO로서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요? 최승현은 소파에 앉았다. 그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환영받는 듯한 태도였다. 사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당신이 지방사업부를 인수하려 한다고 들었어요. 김민지는 긴장했다. 그녀는 BC그룹의 지방사업부를 인수해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자 이 마을에 보답하는 방법이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텐데요. 그녀가 말했다. 최승현은 미소를 지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하지만 이사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죠? 박지호가 끼어들었다. 그는 최승현을 신뢰하지 않았다. 간단합니다. 최승현이 대답했다. 김 사장님이 원하시는 지방사업부를 넘겨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적어도 정당한 대가 없이는요. 김민지는 눈을 좁혔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서울로 돌아오세요. 제 밑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 역할로요. 당신의 경험과 인맥은 여전히 회사의 큰 자산입니다. 최승현이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지방사업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도록 해드리죠. 김민지는 최승현의 제안을 고려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방사업부가 필요했다. 그것 없이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최승현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참, 이 작은 마을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하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평범한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최승현이 떠난 후 김민지와 박지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박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건가요? 김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지방사업부가 없으면 제 계획은 실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런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이 당신을 지루하게 할 거예요. 김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걸 믿지 못하나요? 지금은 새롭고 신선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김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다음 날 아침, 김민지는 일찍 일어나 수빈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는 그녀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었다. 오늘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수빈이가 물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학교 끝나면 내가 데리러 갈게. 김민지가 대답했다. 박지호는 부엌에 들어와 커피를 따랐다. 그는 어젯밤 대화 이후 조용했다. 오늘 서울에 다녀올 거예요. 김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박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아니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김민지가 미소 지었다. 신뢰해 주세요. 그녀는 수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서울로 향했다. 도착한 그녀는 먼저 자신의 변호사를 만났다. 그리고 BC그룹 본사로 향했다. 본사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두가 그녀가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민지는 당당하게 최승현의 사무실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김 전 사장님. 최승현이 그녀를 맞이했다. 결정하셨나요? 네. 김민지가 대답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제 퇴직금과 주식 옵션을 모두 현금화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자산 목록이고요. 최승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지방사업부를 인수할 자금은 충분합니다. 시장 가격의 2배를 제안합니다. 이사회가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최승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정말 그 시골 구석에서 살 생각인가요? 여기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김민지는 미소 지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쳤군요. 당신은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권력, 돈, 명예. 최승현이 격분해서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김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최승현은 김민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세계에서 권력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최 사장님. 김민지가 말했다. 아니면 이 제안을 직접 이사회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최승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서명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김민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김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류 작업을 마친 후 김민지는 자신의 옛 사무실로 향했다. 정유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유진이 물었다.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민지라고 불러줘. 김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나 BC 지방사업부를 인수했어. 이제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정유진은 놀랐지만 곧 그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해. 김민지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김민지는 기분이 상쾌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줌마, 어디 갔다 왔어요? 수빈이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서울에 잠깐 다녀왔어. 김민지가 대답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수빈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김민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럴 일 없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박지호가 정비소에서 나왔다. 그는 김민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돌아왔군요. 그가 말했다. 약속했잖아요. 증명해 보이겠다고. 김민지가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김민지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지방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에 박지호는 놀라워했다. 정말 대단해요. 그가 감탄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살 생각인가요?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네, 확실해요. 김민지가 대답했다. 사실 이미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집을 알아봤어요. 내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기로 했죠. 수빈이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요? 그럼 우리 집 근처인가요? 응, 걸어서 5분 거리야. 김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박지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확실한가요? 이건 큰 변화예요. 김민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확신해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수빈이가 제 결정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박지호의 눈에 감정이 깊게 어렸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진심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았다. 다음 날 김민지는 마을 입구에 작은 집을 계약했다. 그것은 서울의 그녀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집 수리와 인테리어 계획을 세웠다. 한편 그녀는 지방사업부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했다. 그녀의 비즈니스 감각과 경험은 이 작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몇 주 후 김민지의 새 집이 준비되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필요한 물건들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다. 그녀의 새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담고 있었다. 이사하는 날 수빈이와 박지호가 도와주러 왔다. 그들은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그림을 걸었다. 수빈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김민지에게 선물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수빈이가 물었다. 김민지와 박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김민지가 대답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야. 그날 밤 수빈이가 잠든 후 김민지와 박지호는 새 집의 작은 테라스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후회하지 않나요? 박지호가 다시 한번 물었다. 전혀요. 김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게 뭔가요? 박지호가 물었다. 행복이요. 매일 아침 기쁘게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수빈이와 함께하는 것. 박지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봄이 왔다. 김민지가 마을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녀가 인수한 BC 지방사업부는 해남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빵과 과자는 인근 도시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마을 경제는 활기를 띠었다. 김민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이커리로 향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경험과 비즈니스 감각은 이 작은 사업체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하는 방식은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가족 사정을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대단한 사장님을 경계했지만 점차 그녀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수빈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베이커리로 와서 숙제를 했다. 김민지는 가능한 한 시간을 내어 아이의 공부를 도왔다. 수빈이는 영리했고 특히 수학에 재능을 보였다. 김민지는 그녀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특별한 교재를 구입했고 때로는 서울에서 전문 교사를 초빙하기도 했다. 박지호는 여전히 정비소를 운영했지만 이제 그의 사업도 확장되고 있었다. 김민지의 조언에 따라 그는 인근 마을들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혔고 젊은 정비사 2명을 고용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연희는 약속대로 수빈이의 삶에 참여했다. 그녀는 주로 주말에 수빈이를 데리고 나가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수빈이는 2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지와 박지호 사이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자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수빈이와 함께 소풍을 갔다. 그들의 감정은 분명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고 특히 수빈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봄날, 김민지는 베이커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학교들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빵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날 첫 번째 수업이 있었고 수빈이의 반 친구들이 베이커리를 방문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직접 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재료들은 모두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것들이에요. 김민지가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빚고 굽는 과정을 배웠다. 수빈이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김민지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 2번째 엄마예요. 원래는 서울에서 엄청 대단한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저희를 위해 여기로 오셨어요. 아이들은 감탄했고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다. 김민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대단한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수빈이의 2번째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김민지는 베이커리를 정리했다. 그때 박지호가 들어왔다. 오늘 수빈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가 말했다. 네, 친구들 앞에서 빵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김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박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셋이서 바다에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좋아요. 수빈이가 좋아하겠네요. 김민지가 대답했다. 사실 수빈이는 이모 집에 갈 예정이에요. 이연희가 데리고 가기로 했거든요. 박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우리 둘이 가는 건 어떨까요? 김민지는 놀랐다. 그것은 사실상 데이트 신청이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항상 수빈이와 함께였다.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좋아요. 그녀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주말이 되자 박지호는 김민지를 데리러 왔다. 그들은 차를 타고 해안가로 향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햇살은 따뜻했다. 김민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서울이 그립지 않나요? 박지호가 운전하면서 물었다. 김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은요. 특히 좋아하던 레스토랑이나 공연장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건 그리움이지 후회는 아니에요. 그들은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는 푸르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점차 더 깊은 주제로 넘어갔다. 사실 당신이 처음 정비소에 왔을 때 저는 당신을 오래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지호가 고백했다. 당신 같은 성공한 사업가가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의아했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었어요. 김민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점점 수빈이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전기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찾은 것은 서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진실, 따뜻함, 그리고 박지호가 물었다. 사랑이요. 김민지가 부끄러운 듯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다 위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그 빛이 그들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지 씨. 박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다가섰다.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김민지는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꼈다. 그것은 서울에서 그녀가 경험했던 관계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과 수빈이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마침내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배경음악이 되었고 저녁 노을이 그들을 감쌌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촛불 아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박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나요? 당신은 훨씬 더 큰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김민지는 미소 지었다. 제가 경험한 큰 세상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돈과 권력, 성공,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진정한 관계, 공동체, 그리고 목적을 찾았어요. 그게 더 크고 중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에 박지호는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떠날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수빈이에게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가 물었다. 솔직하게요, 김민지가 대답했다. 수빈이는 똑똑해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해변을 걸었다.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얽혀 있었고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지는 이 순간이 서울에서의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더 값지다고 느꼈다. 다음 날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수빈이는 이모 집에서 돌아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수빈이가 외쳤다. 저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몰라요. 김민지와 박지호는 놀랐다. 그들은 수빈이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괜찮은 거니? 박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저는 항상 아줌마가 우리 진짜 엄마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빈이가 순수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김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빈이를 안아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네, 아빠도 아줌마를 좋아하는 거 다 알았어요. 아줌마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수빈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박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렇게 티가 났나?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이현희와의 관계,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몇 주 후 박지호는 김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는 그녀를 마을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와 멀리 바다까지 볼 수 있었다. 봄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여기 좀 봐요. 박지호가 땅을 가리켰다. 이 땅은 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항상 특별한 날을 위해 남겨두었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김민지가 감탄했다. 여기에 박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집. 김민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물론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박지호가 미소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김민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빈이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겠어요? 김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당신과 수빈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박지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였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수빈이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김민지가 물었다. 걱정 마세요. 수빈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박지호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프로포즈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의 말에 김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순간이 서울에서의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가을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 아침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꽃과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최고의 옷차림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박지호와 김민지의 결혼식이었다. 김민지는 작은 방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가 아니라 마을의 재봉사 할머니가 손수 만든 순백의 드레스였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그 드레스는 김민지의 새로운 삶을 완벽하게 상징했다. 너무 예뻐요, 아줌마.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수빈이가 감탄하며 물었다. 그녀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김민지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수빈아. 이제 정식으로 네 엄마가 될 거야. 두 번째 엄마요, 수빈이가 교정했다. 제 첫 번째 엄마도 오셨어요. 이연희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민지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경쟁자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수빈이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민지가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독특한 형태지만요. 이연희가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왔다. 정유진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몇몇 전 동료들도 축하해 주러 왔다. 심지어 최승현도 뒤늦게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김민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이게 우리 첫 만남의 계절이네요. 박지호가 정장을 입고 기다리며 중얼거렸다. 그는 긴장했지만 행복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마침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수빈이가 꽃잎을 뿌리며 입장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김민지에게 향했다. 그녀는 마을 이장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실감했다.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약속했다. 수빈이도 중요한 순간에 참여했다. 세 사람은 함께 모래시계에 모래를 부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상징했다. 이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지호 씨와 박민지 씨입니다. 주례자가 선언했다.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 속에 두 사람은 키스했다. 수빈이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환호했다. 결혼식 후 이어진 피로연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해남 베이커리의 빵과 케이크, 마을 농부들이 기른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이웃 어촌에서 가져온 해산물까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따뜻했다. 김민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1년 전 그녀는 서울의 차가운 오피스 빌딩에서 외로운 성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최승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박민지 씨군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민지가 진심으로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최승현이 고백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 김민지는 미소 지었다.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요. 최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BC그룹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신의 리더십이 그리워요. 당신이 잘할 거예요. 김민지가 격려했다. 다른 방식으로요. 그들의 대화는 수빈이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엄마, 케이크 자를 시간이에요. 최승현은 수빈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빛나는 행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김민지의 선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마을 사람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고 마을의 아이들이 특별한 춤을 선보였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 나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김민지 씨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박지호와 수빈이에게 완전한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김민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저녁이 깊어가자 새로운 부부는 언덕 위에 지어진 그들의 새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몇 달 전 박지호가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땅에 지어졌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집이었다. 수빈이는 자신의 새 방에 들어가 신이 났다. 그곳에는 책장, 작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마을과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수빈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박지호가 대답했다. 아이를 재운 후 김민지와 박지호는 마당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김민지가 말했다. 제 차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박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제가 한 약속 기억나요? 엔진만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 딸을 키워드릴게요. 김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박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네요. 김민지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제가 정말 수빈이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요. 박지호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대신 무수한 별들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수빈이는 테이블을 차리고 박지호는 밥을 짓고 김민지는 반찬을 만들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오늘 베이컨